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의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 MC 한국폴리테크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방송국 PD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 곳곳의 소식을 시민의 손으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의 리얼 스토리,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 우리 동네 TV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시민제작단 독도팀의 작품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의 트레킹 코스로 떠오르고 있는 가연산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산하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트레킹, 휴식, 스트레스 해소, 건강, 행복, 즐거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인천 서구 검단에 위치한 가연산 역시 시민들이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가연산은 고도 215m로 인천 서구 검단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인데요. 코끼리 머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상두산이라고도 불렸으며 한남 정맥에 속한 산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연산 코스는 금곡초등학교 후문, 금곡동, 대곡동, 마전동, 선앙당 고개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요.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아름다운 산으로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선앙당 고개를 출발했는데요. 가을 정치에 푹 빠졌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하루 중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 아이들과 가볍게 산행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간간히 운동기구를 볼 수 있고 한참을 올라가면 묘각사라는 사찰을 만나는데요. 사찰을 지나는 코스와 약수터로 올라가는 코스 중 사찰 쪽을 택했습니다. 이 절은 600년이 넘었는데요. 선행길 쉼터이기도 합니다. 사찰을 지나 정상에 오르면 눈부신 서해바다가 펼쳐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강화도, 송도가 보이고 서울 북한 땅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해 낙조 역시 장관인데요. 산 중턱 나무 사이로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와 보니 날씨도 너무 좋고 완전히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4월에는 진달래 군락지가 펼쳐지는데요. 매년 진달래 축제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상춘객들로 넘쳐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진달래 축제는 물론이고 가연산 등반 코스가 최초로 통제됐는데요. 해제 후에는 가연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코스는 약수터로 잡았는데요. 산 곳곳에는 태풍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산 경사면에 설치한 나무 계단을 내려오면 약수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약수터를 찾는 등산객은 없는 듯하고 쉼터인 정자 역시 흉한 모습으로 코로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입구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요.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는 가연산, 가을 정취를 느껴보세요. 물론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시민제작단 김영욱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의 가연산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정상에서는 서해바다까지 보인다고 하니까요. 가볍게 등산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도 마치 함께 가연산을 올랐다 내려온 것처럼 다리가 좀 뻐근하고 하지만 기분은 상쾌한 그런 느낌입니다. 실감나게 아주 잘 제작해 주셨습니다. 단풍 산행이라는 게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산이나 높은 산에 올라야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연산처럼 우리 주변의 낮은 산에서도 소박하지만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 가을이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 물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저도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산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꼭 유명한 산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굉장히 볼만한 산들이 인천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저는 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사찰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운동도 되고 기분 좋은 전환도 하고 공기도 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가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갈 수 있는 날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잖아요. 눈 덮인 산의 모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시민제작단 선샤인 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인천의 굿플레이스 아라뱃길을 영상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제작단 김성경입니다. 선선한 공기가 정말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산책하기 좋은 계절 어디로 떠나시나요? 저는 이곳에 굉장히 자주 놀러와요. 제가 오늘 인천의 굿플레이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아라뱃길의 중간 중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지 아라마루입니다. 아라마루 전망대 바로 옆에 둥근 원 모양을 하고 있는 아라마루 전망대는 함께 조성되어 있는 푸른 녹음으로 마치 자연의 한 가운데에 있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라마루를 걷다 보면 투명한 바닥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투명한 바닥 덕분에 더 스릴이 넘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뱃길은 인천 서구에서 서울 행주대교까지 이어지는 운하로 아라는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오에서 따온 말로 바다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곳 아라마루에서 보는 운하의 모습이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라마루 휴게소 반대편의 나무 데크길을 지나면 아라 폭포를 볼 수 있다고 하여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라 폭포의 시원한 모습을 보기 위해선 운영 시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운영 시간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아라 폭포는 겨울에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니까요. 꼭 겨울이 오기 전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라 폭포는 상부 40m, 하부 150m, 폭 45m의 크기를 가진 인공 폭포인데요. 4개의 펌프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여느 폭포보다도 시원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라마루, 아라폭포를 다녀오니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해지지 않으셨나요? 이 아라뱃길은 정말 인천이라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힐링 공간은 어디이신가요? 저는 이곳이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한 번씩 놀러 오셔서 힐링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민제작단 김성경이었습니다.
인천 아라뱃길에 정말 멋진 장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라마루 정망대와 아라폭포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네, 선희님, 아라뱃길의 수많은 장소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곳은 어딘가요? 특히 어떤 장소라기보다는요,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코스입니다. 예, 이게 강서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타보지 않은 분들은 그 기분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전거 코스입니다. 서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라뱃길은 뭐 어느 한 곳을 딱 찍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휴식 공간과 문화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 인천 대표 명소인 아라뱃길은 워낙 그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제작단들의 영상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번 영상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소재라도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매력을 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짐벌이라고 하는 영상 안정화 그 촬영 장비를 활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이왕이면 역동적인 그 장면들을 연출해서 촬영하셨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작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톡 팀의 작품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관한 영상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인천시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바다와 만나는 갯벌인 장수천 하류가 펼쳐져 있는데요. 직진하면 장수천을 따라 자전거 길로 라이딩을 할 수 있고, 우측에는 염전 전시장, 소래습지 생태공원 전시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망대, 해수조격장 등 일부 시설이 휴관 중이거나 공사 중인데요. 얼마 전 코로나19 1단계 변경으로 소래습지 생태공원 전시관은 개관을 했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인천 내륙에 자리한 마지막 폐염전 지역이었는데요. 네, 저희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10월 13일부터 다시 코로나19 동안 폐관됐던 것이 다시 지금 문을 열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곳에 생태 전시관과 조류 생태 관찰대, 갯벌 체험장, 풍차, 소금 창고 등 체험과 볼거리를 갖췄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생물 다양성 습지와 염생식물 서식지, 풍차 포토존 등의 자연마당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다양한 염생식물과 야생 조류들을 접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원은 2018년도에도 천일염 체험장이 개정되고 2019년도에는 해수조격장이 개장해서 인기 만점이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장 중이었습니다. 여긴 최고 좋다고. 여기는 딴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기 하나는 최고야 이거. 아주 뭐 각도에서 와서 뭐 아주 그냥 너무 좋아. 저도 이거 하고서요 여기 조격하고 잠 이렇게 잘 오더라고요. 여기 지압도 하고 뜨거운 물이 한 40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팀 가면은 또 한 팀하고 한 팀 시간 맞춰서 여기 한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중단돼.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올해에도록 인천 시민들의 사랑받는 명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청자 기자 김혜옥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옛날에는 저곳에 소금을 생산하는 넓은 염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장소인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이번 작품은 어떠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갯벌과 갯골 그리고 폐염전을 복원해서 조성한 우리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자 시민들의 문화체험 휴식공간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가을에 가시면 갈대와 억새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우리 시민 제작단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프로 제작단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아주 근접샷과 원경샷 그리고 인터뷰와 나레이션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소래습지 생태공원 역시 장수천 그리고 인천대공원과 연결되는 자전거 코스로 굉장히 유명해요. 한 1시간 정도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자전거 도로와 같이 있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이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필수 코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BTV팀의 영상입니다. 인천 신현동의 천연기념물 회화나무와 커뮤니티 센터를 영상 작품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곳은 지난해 8월 공사를 시작으로 마을의 중심에 있는 천연기념물 회화나무를 바라보며 지어진 회화마을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주민들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을 하면서 회화나무 조망권이 확보되고 회화나무 건물이 살아나도록 우리 구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를 지으면서 한쪽으로 위치를 몰아서 회화나무가 조망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지상 2층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었는데요. 카페, 식당,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회화나무와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 정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럼 언제 완공인가요? 원래는 이제 금년 말에 완공은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년에나 이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 설계를 할 때는 여기하고 해가지고 이제 카페 이제 주민들이 와서 이제 편히 이제 부담 없이 와서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런 카페로 하고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문화교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서 뭐 회의도 하고 또한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시설로 그래가지고 밖에 보이면 이제 나무들 이제 또 보면서 여기서 이제 모임도 갖고 동네 분들이 이제 서로 무슨 모임이 있으면 여기 와서 이제 편하게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그런 장소로 꾸몄습니다, 이게. 이렇게 확 터놓고 이제 온 동네 분들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잔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기 이제 2층은 헬스장으로 꾸몄어요. 여기 이제 테라스. 이 천연기념물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그걸 제가 원했어요.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좋아? 진짜 구름들이 적당히 배치됐네. 나도 한번 찍어볼까? 500년 넘게 마을 주민과 살아온 회화나무, 회화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 이야기를 담아보세요. 시민제작단 김정혜입니다. 지역의 명물인 천연기념물 회화나무도 살리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도 함께 지었네요. 멋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장소인 것 같은데요. 네, 선임님께서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여기 있는 회화나무가 전국에 4개밖에 없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315호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라 하고요. 그 주변에 있던 폐가가 한동안 방치가 되다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뻤고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정식 개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 이 새롭게 개장된 커뮤니티 공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서구 신현동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된 그 인천 서구 신현동의 회화마을 그 커뮤니티 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오던 그 폐부지를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서 마을 공동체 시설로 재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제작단이 완공 직전에 발빠르게 잘 취재해 주셨습니다.
네, 5번째 마지막 영상을 만나보실 건데요. 청소년 인천 섬바다 기자단 파랑 참가 학생들이 만든 영상 작품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많은 섬들이 해양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데요. 날씨 좋은 주말, 손쉽게 떠날 수 있는 무의도를 가보았습니다. 2019년 준공된 연도교로 편하게 섬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는 곳 무의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휴 시작이라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쓰레기 문제도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먼저보다 다리 놓기 전보다 한 5-6배를 늘었죠. 하나밖에 없는 큰 갯벌이라는 의미의 한화계 해수욕장. 이름만큼 아름다운데요. 2018년 인천 중구가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섬을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섬에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직면을 하거든요. 섬에 있는 해양 쓰레기 중에 먼 바다에서 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주민들이 열심히 같이 치우셔야지. 근데 섬에 온 관광객들이 내지는 뭐 방문자들이 그냥 버리는 이런 쓰레기는, 이런 거는 양심과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양심이 필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온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는 습관. 무의도에는 해양 쓰레기뿐만 아니라 식수난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관광객이 늘어나고 사용하는 물의 양도 증가하게 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물을 받아 운반해 생활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일어나 보면 물이 딸려요. 물차가 하루에 5-6번씩 갖다 붓는데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곳은 무의도와 소무의도로 가는 도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물과 이런 생활 쓰레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들어왔으니까 방법은 육지에서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겠죠. 이 쓰레기를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있죠. 네. 우선적으로 이런 거를 수거할 수 있는 희망 근로자라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168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인천. 대다수의 섬들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 인천 섬바다 기자단 김지민이었습니다. 함께 보신 영상은 청소년 인천 섬바다 기자단 파랑 참가 학생들이 직접 취재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교수님, 이번 작품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섬바다 기자단 파랑이 영상을 보고 나면 우리 인천의 미래가 정말 밝고 희망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똑부러지고 명쾌하게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놀랍고 기특할 따름입니다. 인천의 소중한 관광자원 중에 하나인 무의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와 식수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현장감 있는 인터뷰와 리포팅,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 완벽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즘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저 역시 집에서 분리수거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두 분도 해보셨죠? 맞습니다. 네, 이 분리수거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영상에서 등장했던 한 분이 했던 멘트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바다에서 밀려 들어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방문하거나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은 습관의 문제이다. 저 역시 이 말을 끝까지 새겨 듣고,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꼭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분리수거 철저히 해주시고,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영상 작품들을 감상하셨는데요. 평범한 인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담겨있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